안녕하세요. 24시간 2차 전지 산업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SKC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동박 관련주죠. 최근에 이제 동박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 그리고 왜 이렇게 동박 관련주들은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 관련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차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처음부터 어떤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지금 거의 2년간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잖아요. 고가 대비 정말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동박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하락의 원인은 바로 공급 과잉이죠. 이 SKC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제 동박 3사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있는데, 바로 이 SKC와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동박 3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 업계에서는 이 동박 3사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3분기까지 실적 회복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공급 과잉이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냐? 바로 중국이죠. 중국발 공급 과잉과 그리고 유럽 지역의 수요 부진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동박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전력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공장들이 지금 다 해외에 있죠. 근데 해외에는 이 전력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동박 업계가 전력 요금 인상에 따라서 이 제조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서 실적 부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동박의 제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로 인해서 유럽의 전력비가 큰 폭으로 올라서 업계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이 SKC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동박 시장의 1위 업체로 꼽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해당 기업도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1분기 217억 원, 그리고 2분기 369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동박을 비롯해서 SKC의 또 다른 사업 부분인 이 반도체 소재, 그리고 화학 부문에서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한 상황이죠. 현재 3분기 추정치도 약 57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상황으로 주가가 굉장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언제 회복을 할지 그런 게 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는 SKC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도 현재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하방 압력을 피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SKC와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약 2년 동안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추세를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 이전에는 주가 상승이 꾸준히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솔루스 첨단 소재도 전력비, 이 유럽 쪽에 이제 생산 기지가 있다 보니까 전력비 부담과 그리고 전반 산업 부진이 이제 악화로 작용을 하면서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3분기에도 이제 적자가 현재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된 악재로 인해서 이 SKC는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주가락이 나왔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질 거냐, 그리고 이 SKC의 수익 개선이 이루어질 게 없냐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사업으로, 신사업으로 실리콘 응급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제 뇌피셜로 인하면은 최근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기사인데 제가 공시를 가지고 왔거든요. 공시를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미시간주에 있는 이 미국에 투자를 한 거죠. 바로 도요타 통상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이게 왜 SKC의 호재가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도요타 간의 이 배터리 소재 공급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꼽는다고 한다면 양극재로는 LG 화학을 이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동박을 저는 이 SKC가 공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과거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 건데, 기사를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면은 SKC의 자회사인 SK 넥실리스가 31일, 7월 31일이죠. 7월 31일 날 도요타 그룹 종합 상사인 도요타 통상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기 위한 이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투자로 북미 지역의 동박 생산 법인 설립을 추진을 한다고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북미 지역의 동박 생산 설립을, 법인 설립을 진행을 한다. 저는 이 합작법인이 설립된 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 향 동박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도요타 간의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이 합작법인, 즉 SKC가 이제 도요타 통상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 회사를 통해서 동박을 공급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글로벌 과잉 공급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나와 있는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뇌피셜로 인한 제가 좀 시나리오를 짜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자회사를 통해서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 도요타와의 거래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 SKC가 반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투자 밸류에 대한 매력이 높아졌다고 해서 당장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모멘텀에 대한 부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된 적자로 인해서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 이슈라던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다시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머리 한켠에 이제 넣어 두신 다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전략과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들을 이제 잘 조합하셔서 투자 전략을 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랑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수급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 물량들이 꾸준히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9월 중순부터 다시 재차 하락을 시작한 시점부터 외국인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면은
외바닥을 형성을 하고 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외국인 자금을 함께 추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은 당연히 매도 물량이 찍혀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과 모건 스탠리에서 매수세를 넣고 있는 거죠. 현재 매수 찍혀 있는 게 바로 이 JP모건 서울과 모건 스탠리 물량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일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운용사는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가 현재 31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만 주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대응을 하실 때 모건 스탠리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NH투자증권인데 현재 모건 스탠리와의 그 계류율이 굉장히 커요. 모건 스탠리는 31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NH투자증권은 5만 6천 주를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6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모건 스탠리 물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추세 전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과연 이 모건 스탠리가 추가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하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킥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KC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해당 영상은요,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이 됐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